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신급 식계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신급 식계문을 대종사님 당대의 기록대인 회보 제47보 7호 계문 준행과 범계 해설, 보통급은 회보 제46호에 발표돼요. 주로. 근데 특신급은 회보 제47호에 발표되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대종사님 당대 때의 공식적 계문에 대한 어떤 그 판단 기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큰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첫째,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이때 처음 제목은 회중사 이렇게 나옵니다. 회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회중사 이코르 공중사입니다. 더 의미를 지금은 더 확대된 거죠. 자, 회중사라는 것은 다만 우리 회중만을 말함이 아니라 어느 사회 어떠한 단체를 물러나고 중인, 그러니까 대중이죠. 중인이 모여서 하는 일은 다 회중사로 간주하는데, 단독 처리라 하는 것은 그 회중사를 자기에게 권리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처리라는 것은 이 권리와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데 자유로 처리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단독 처리라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공중, 그러니까 대중, 어떤 모임 있죠. 모임 물론하고 자기들이 목적 사업을 하기로 하면 그곳에 참여하고 집합한 인원 전부가 대소사 간에 공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다들 직접 민주주의 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 대표자와 간부를 선정하여 각각 그 권리 책임의 한도, 어떤 그 책임자를 주는데 그 책임에 따른 권리의 한도를 딱딱딱 준다는 거죠. 권리 책임의 한도를 정하여 직무를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현대 그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이 내용은요, 현대 사회의 뭡니까? 공의제, 대의제,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절차적 민주주의, 이런 내용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정말. 이게 정근대성은 알아서 다 해버리거든요. 권력 가진 사람이.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제도적을 통해서 일을 하는 과정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불교 계문은 단순히 우리 안의 계문만 아니라 사회적 룰과 같이 간다는 거죠. 그 상호 집행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가 자기의 맡은 권리의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단독 처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위임이 돼 있는 데서 처리하는 것은 단독 처리가 아닌데, 그러나 그 사무 처리의 책임을 맡지 아니하는 자가 단독히 공사를 자기가 맡지도 않은 건데 막 해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단독 처리란 거죠. 또는 비록 책임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타인의 사무 맡았는데 그 역할도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책임을 그 책임자의 위촉이 없이 자기 의사대로 처리해버려요. 위촉받았지 않았어요. 근데 처리해요. 이거 단독 처리입니다. 그리고 회중은 물론이고 비록 대표자와 간부를 두었다 할지라도 일의 종류에 따라 그 간부의 권리로서 처결하지 못하고 그 이상, 이게 자기 권한보다는 위로 올려야 될 내용인 거예요. 이상의 결의기관인 의원의, 이게 공의제죠. 의원의 총회, 가결이 있어야만 할 일인데 그 순서를 밟지 아니하고 간부들이 자유 처리하는 것은 또한 범죄로 간주한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요, 밑에 있는 사람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범하기 쉬운 거예요. 최고 권력자가 범하기 가장 쉽고요. 그 다음 권력자가 하고 싶고 하는 것이라, 이게 참 이 특신급의 수준이란 게 굉장히 높아요. 공주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참 이거 보면은 이 공중사 처리만 가지고도 교단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회하고 같은 라인으로 우리만 독특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와 같은 라인으로 돼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 이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내용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고요. 이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이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과실은 타인이 알까 무서워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덮으려 하지만은 그와 반면에 타인의 과실은 될 수 있는 대로 알고자 하며 그것을 알아놓은 이상에는 그 과실을 숨겨주는 사람은 적고 무심으로 혹은 유심으로 드러내기 좋아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과실은 안 알려지길 바라고 남의 과실은 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알면은 그냥 입이 그지근질해서 우리가 못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 많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의
악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그러냐 하면 타인과를 말함으로써 혹은 결국은 이걸 말하면 투쟁,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도인으로서 항상 자신은 싸우고 또 원수가 되고 심한 원수가 되죠. 그래갖고 이게 세세생생 악독한 인업, 업을 주고받는 그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 수도인으로서 항상 우리 수도인들은 자기의 과실을 반성할지언정 타인의 과실을 보지 말아야 하며 혹 타인의 과실을 볼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의 과실을 고치는 선생님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과실을 절대 말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다. 만일 반대로 무심으로나 혹은 악의로 타인의 과실을 말하고 보면 곧 무조건 범죄로 삼아야 된다. 단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도인이 있는 지도자, 지도권이 있는 사람은 교화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 신분상 그 사람이 크게 손해가 안 되는 어느 적절한 선에서는 야 그거 하지 마라. 대종사님께서 막 대중들 앞에서 막 아무개가 그랬다네 하고 막 소문내지 않습니까? 막 더 크게 얘기하고 그것은 그걸 책임지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지간에 피차 이해가 있을 만한 처지, 동지간에도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처지에서 직접 그 과실을 직접 충고하는 것은 범죄로 삼지 않는다. 이게 참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충고를 딱 해주는 것인데 또 충고가 사실 충고한다고 해놓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자기 스스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금은법회 구하는 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금은법회를 하는 것은 갖가지 금전, 보화, 폐물 등속을 이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은법회를 구하는 데 정신을 뺏겼다 하는 것은 산업공상의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산업공상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돈도 이렇게 만지지 않습니까? 돈도 주고받고 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금은법회 그거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폐물도 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직업 가운데 정당한 수단을 버리고 욕심에 끌려서 불의한 이끝을 취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돈 하나 버는데 빠져가지고 자기의 목적한 공부인의 의무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의염치를 놓아버리고 오직 돈 하나에 급급한 자를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에 완전히 빠져갖고 그 기타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금은법회 구하는 데만 정신을 우리가 뺏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여기서 우리가 공부와 이공부 이사업에 전문하는 이 전무 출신에 한해서는 자기의 목적을 놓아버리고 공연히 금은법회 구하는 데만 이렇게 막 거기에만 생각이 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거기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계문에 범한다. 여기 이 내용도 보면은요, 출가자들에게 훨씬 더 전무 출신자에게 더 엄격하게 말하고, 제가 하는 때 활동할 때도 제가 이게 산다 보면 우리가 뭡니까? 다 이걸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금은법회도 구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돼. 그러나 이것으로서 그 돈만 따라다니는 그것은 안 된다. 이끝에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정당한 직업상에 있는 금은법회는 허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의복을 빛나게 꾸민다 하는 것은 자기의 생활 정도에 지나친 분수밖에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다. 이 분수밖에라는 게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른데, 자, 비록 분수에 맞는다 할지라도 대중생활을 하는 자로서 남에게 뛰어나는 특수한 의복, 호고사를 하는 것을 이름한다. 이런 옷을 저도 별로 안 입어봐갖고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해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품기를 문란히 하고 타인의 사심을 조장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범죄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의복을 자기 멋있게 입는 것하고 의복을 빛나게 꾸미는 건 다른 겁니다. 의복을 멋있게 입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나 뭔가 이것이 품기를 문란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면 한번 고민해. 유화감을 주는 것. 이 정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아놓지 말며, 정당하지 못한 벗이라는 것은 태에서 그 불량 폐류,
폐류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도리 어긋나고 거칠며 염치 없는 무리를 말합니다. 막 노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아놓지 말면은 이게 어디에 계문에 있어요? 특신급에 있어요. 특신급. 특신급에서는 자기보다 뭔가 향상되어 있는 사람을 더 쫓아서 만나려고 해야지, 자기보다 같은 사람이 같은 급이라든지 밑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게 향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조건을 달죠. 우리 계문으로 말하면 법강 학마 위상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아랫사람을 더 만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로 말하면 학마의 이상된 사람들은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장급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제도하는데 애를 쓰는 사람이다. 이게 그 급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이것은 특신급이기 때문에 더 상향자를 만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보 제9호에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아내지 말며의 문목건이 등장하는데 이게 서공남이 등장합니다. 그 글인데, 정당치 못한 벗은 사람다운 행실을 하지 아니하고 조행이 없는 자라고 정의를 해요. 조행이 없는 사람. 이게 어떻게 하냐면, 먹을 가까이 하면 그 먹이 묻고, 붉은 물을 가까이 하면 붉은 물이 물들듯이 그 특신급만 돼도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특신급에서는 공부의 반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상향자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대목과 중요한 그 말씀이 대종경 변희품 16장에 민자연화가 서울에서 이제 계시잖아요. 서울에서 민자연화가 대종사님 공양하고 나면 그걸 즐겨 드셔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그 뜻을 잘 알고 하냐 물어서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부처님의 공양하신 이게 사람이 부처님의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먹게 된 때에는 그만큼 부처님과 친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밥 남은 것을 먹으면 나도 대종사님 같이 돼야겠다고 친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이 보는 것도 부처님의 행동이요, 듣는 것도 부처님의 말씀이요, 깨닫는 것도 부처님의 정법이요, 물드는 것도 부처님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천도받기도 쉽고 성불하기도 쉽다. 그러니까 상향자를 가까이 하면 이렇게 그 마음이 된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하면 특신급에서는 정당치 못한 것을 가까이 해선 권장하지 않죠. 더 상향자를 권장하지만 항마의 위상부터는 제도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로서 좀 더 이렇게 공부심이 덜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서 제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말이라는 것은 발언을 하려 할 때 반드시 선후 차서가 있으며 또는 중인, 대중이 모이는 장소는 언권, 그러니까 발언권이죠. 발언권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선후 차서와 언권의 유무를 불구하고 타인이 말하는데 한 가지, 같이 동시에 발언을 하여 차서와 순서와 언권을 파괴하며 장래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곧 계물을 범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막 끼어들어서 자기 길을 파괴해요. 말의 순서를 또는 양해를 구해서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먼저 말을 했는데, 내가 언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막 끼어들어서 말하면은 그래서 막 자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는 양설의 범계는 아니다. 이렇게 또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7번째, 신용을 얻지 말며, 신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하는 것도 신용이 없는 것이고, 안 하겠다고 해놓고 하는 것도 신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용이 하도 범주가 넘잖아요. 모든 계문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계문을 안 지키면 전부 다 신용 없다고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계문 바깥에 있는 것을 안 지킬 때 신용 없다고만 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 없다는 말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8번째,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이게 원래 뜻은 이게 법마상정급 7조에 원래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속으로 불량한 마음을 품으면서 겉으로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속으로는 막 불량한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말을 잘해요. 아휴, 참 이렇게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속으로 불량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저 사람을 해하여서 자기 이익을 도모할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겉으로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겉으로 수단과 방편을 써서, 자, 이 말이 중요해요. 가먼이설을 꾸며내는 것을 이름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먼이설이에요. 가먼이설. 달콤한 말. 그리고 막 특이하고 막 재밌고 특출하고 막 이런 말로 막 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을 진정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가먼이설을 막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속에다가 칼을 품고 겉으로 웃음을 파는 것과 같은 일로서, 속에다 칼을 갖고 있는데 바깥으로는 싹 웃는 거. 위험하죠. 위험한 사람이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위험하게 봐라. 보통 사람으로도 이러한 말을 하는 자가 서로 미워하거든 하물며 수도인이 이렇게 되면 즉시 안 된다. 그러니까 범죄로 삼아라. 주의해라 이거죠.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 초기에 계문에 뿌리 없는 말을 지어내지 말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계문에는 이 말이 없죠. 뿌리 없는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표현하기를 사실 없는 말, 또 이걸 다시 풀어가기를 거짓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거짓말도 이 비단같이 꾸미는 말에 포함된 개념으로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9번째, 연고 없이 때 아닐 때 잠자지 말며. 때 아닐 때 잠이라 하는 것은 밤 위에 자는 겁니다. 잘 때 딱 자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때 아닐 때 잠이라는 것이 우리 정신상으로, 육신상으로 왜 하냐면 막대한 해독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를 더 먹을수록 잘 때 안 자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죠. 하루 이틀 정도 몸이 정상이 안 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연고가 붙어 있는데요. 어떻게 붙어 있냐? 굉장히 여유를 주고 있어요. 잠을 자는데. 어떠냐? 어떤 일을 인하여서 정한 만큼 잠을 자지 못할 때는 필요하면 자야 된다는 겁니다. 계문이 굉장히, 계문 자체로 제약을 둔 게 아니라 계문 자체를 가지고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 계문을 이 대준사님 두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잠이 부족하면 자라. 또 병이나 극도의 노력으로 이게 병 같은 거는 또 뭔가 해서 원기가 회복이 필요해요. 그때는 자라 이거예요. 또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재밌는 말인데, 잠깐 졸아요. 뭐 하다가 이렇게 잠깐 졸아요. 이건 범죄가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죠? 이게 이 계문은 권장하죠. 삶의 루틴, 우리의 이 습관이 정해놓은 시간에 자려고 하되, 그러나 삶에서 필요하면 필요할 때 자라. 이 말이 이 내용에 합니다. 10번째,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놓지 말라. 이게 원래는 이게 보통급 7조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특신급으로 옮겨오는데, 이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현대적으로 육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매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매매 뭐 이런 거, 이런 환락의 장소, 그리고 내가 청하지 않는데 내가 내가 관계할 바도 아니는데 가서 막 자기가 더 거기서 이런 그 가무서, 노는데 쫓아가서 노는 것을 범죄로 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더 뒤가 재밌어요. 사회 교제할 때 부득이한 경우, 송별회, 축연회, 축하연, 이런 연애에 참여하는 것은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 인간 교류를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당연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본 조목은 제가 회원에게는 관계가 없다. 오직 출가 수도인에게 한해 이행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권장을 하기를 그 삶에 우리가 풍성함을 주고 관계하는 것까지도 막 막아가면서는 이 계문을 적용하지 않다. 다만 전무추진 수도자들은 이것을 좀 삼가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신급 10계문을 회보 47호에 나오는 계문 준행과 범행 해설에 따라서 설명해 봤는데, 훨씬 이 계문이 우리 사회적 룰, 우리 법률적 룰하고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사회 삶을 제약하는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회 삶과 원활하게 같이 가는 쪽으로 설명되어 있고, 다만 권장하기를 이러한 습관적, 우리 요즘 루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그 태도, 루틴을 이렇게 가지도록
권장하고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 해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신급 식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